안녕하세요. 네, 소개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빨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습니다. 맞죠? 물고기한테도 내가 물고기를 왜 만들었는지 설명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안 하셨을 것 같죠? 예,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게 문제예요. 성서집 얘기에는 성경을 엄청 잘 믿어서 성설 앞에 붙여서 신앙생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 1장도 안 읽으신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왜 만들었는지 물고기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고기야 너는 바다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고기는 바다를 가득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는 배를 갈라보면 알이 한두 개 있나요? 얼만큼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바다를 가득 채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서 물고기는 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바다에서 헤엄쳐 돌아다니기 좋게 비늘이라든가 지느러미를 만들어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 꼭 토끼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바다에 충만하라 그랬으면 물고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도 물속을 헤매고 싶지만은 털이 젖어서 영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치타한테도 써있지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야. 왜 만들었는지. 치타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랬겠죠. 그렇다면 치타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근육과 다리 구조가 만들어져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치타를 만들어 놓고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려라 그랬으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나도 달리고 싶은데 다리를 쬐만 길게 좀 해주세요. 등짝에 붙어있는 거 좀 떼주시면 달려볼 것 같은데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 능력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근에 뇌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이거 왜 딱딱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신체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딱딱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인라인을 타거나 자전거 타러 나가면 잠깐 그리고 또 하나 더 씌워놓죠. 뭘 씌워요? 왜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서 딱딱하게 보호한 걸 우리는 더 보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뇌는 외부 충격으로부터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은 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뇌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뇌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하고 있다는 것은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장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고 말하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 살려주세요.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도의 오지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하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자 짜증을 내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놔두면 그냥 보니까 엄마들은 편하죠.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영유아들은 평균 2.3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의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짜증을 자주 부리면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뇌를 바꾸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뇌를 30%나
줄어들게 한다. 쪼그라뜨린다는 거예요. 뇌를. 뇌가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뇌가 쪼그라든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 작아지고 계속 커지던데 머리.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가 아니라 발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머리 크다고 머리 좋은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크기 문제가 아니라 뇌는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발달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키가 크는 게 보이니까 키가 안 자라면 걱정도 하고 얘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라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뇌는 발달되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데 10까지 발달이 돼야 되는 아이가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발달이 멈춰져 가지고 7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죠. 10까지 자랄 뇌가 7까지밖에 안 발달됐으니까 3분의 1이 줄었어, 안 줄었어요? 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뇌가 발달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주먹 2개 이렇게 붙여보세요. 붙이고 보세요, 자기 주먹. 그게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만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엄청 큰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 뇌예요. 우리 뇌는 크게 과학자들은 둘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안쪽과 바깥쪽. 안쪽은 본능을 담당하는 뇌, 본능.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응애하고 울잖아요. 이 애기가 배가 고픈데 가만히 꾹꾹 참고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아기가 잘 사는 것은 우리 뇌의 안쪽에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은 뇌 전체가 안쪽 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화가 나는데 꾹꾹 참고 있는 동물을 보신 적 있나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반응해야만 살아남도록 뇌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안쪽 뇌를 동물의 뇌, 안쪽 뇌, 본능 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동물과 달리 사람은 3살 정도 되면 바깥쪽 뇌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바깥쪽 뇌는 뭘 하는 곳이냐면 첫째, 말을 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제 말을 알아들으시면서 대답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바깥쪽 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았다면 원숭이는 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얘는 왜 못 알아듣는다고요? 네, 바깥쪽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원숭이하고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숭이랑 대화를 하고 싶었다면 원숭이를 만드실 때 원숭이 뇌에다가 말하는 장치를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만드셨겠죠. 원숭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원숭이를 만들 때는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뜻이에요. 반대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과는 무엇 하기를 원하셨다?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시작.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서 뭐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예요. 말을 하게 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이면 짐승이죠. 사육. 짐승도 밥은 먹이잖아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살면, 친구들, 대화를 안 하고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야. 아유, 저놈을 그냥 원숭이로 만들어 놓을 걸 괜히 사람 만들었다. 괜히 사람 만들었어. 대화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네. 마찬가지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화하려고 만들었는데 원숭이처럼 대화를 안 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내 자녀가 항상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지금 깨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인 거예요. 아멘. 그걸 안 하면요, 하나님 되게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사람을 키워놓으라 그랬더니 원숭이를 키우고 있거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안 하고 있으면 오라 그래서 같이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 삶을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만들지만 원숭이는 그걸 못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살던 원숭이랑 지금 원숭이랑 숲에 가보면 걔네들 3000년 동안 하는 짓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3000년째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3000년 전 인간들의 헤어스타일과 지금 인간들의 헤어스타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먹는 음식은요? 입는 옷은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와 문화와 생활 방식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 내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 내. 우리는 옳은 거, 그런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선한 거, 악한 걸 구별하는 도덕적 분별력을 발휘하잖아요. 원숭이는 이거 못해요. 왜 못한다고요? 바깥쪽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쪽 내가 잘 만들어져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바깥쪽 내가 잘 발달이 안 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니까요, 교실에도 가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무 때나요. 그래, 아무 때나 대나가나 선생님 옆에 계시거나 말거나. 그리고 남을 괴롭히면서 막 좋아해. 아니, 남을 괴롭히면서 좋아하고 있으면 그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그 왜 그러고 있다고요? 맞아요. 바깥쪽 내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그것이.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것은, 뇌발달이라는 것은 바깥쪽 뇌에 대한 거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일단. 근데 이 바깥쪽 뇌는 두께가요 2mm 밖에 되지 않아요. 2mm면 두꺼운가 안 두꺼운가요? 아주 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대뇌 피질이라고 써요. 피는 뭐예요? 껍질이라는 뜻이, 껍질. 피부 껍질, 사과 껍질 같은 정도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말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인간아, 니랑 나랑 차이는 2mm밖에 안 된다. 2mm밖에 안 돼. 맞아요. 그런데 그 2mm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장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과학자들이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냅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냅스. 여러분이 시냅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냅스 내가 잘하는 건데, 정말 저거 요즘 내가 공부하는 게 나왔네? 이렇게 반가우면 여러분은 뇌발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냅스? 뭐야? 알듯 모르듯 이런 느낌이면 뇌발달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뇌발달이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저를 대신해서 20분만 시냅스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이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맨날 쫄라대는 거.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여. 나도 한번 펴보자. 쳐보세요. 이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줄까 안 줄까요? 왜 안 주죠? 쫄라대는데. 스마트폰으로 쫄라대면 바로 주던데. 왜 안 주죠?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담배 연기가 그 어린아이의 폐로 들어가면 폐가 망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양심상. 엄마가 애가 안 잔다고 애를 재우기 위해서 소주를 한 컵 따라가지고 설탕물을 진하게 타서 먹여. 달달하니까 맛있죠. 마시고 막 잠에 떨어져. 그러면 아우 이렇게 편하게 재우고 나는 내 자아 실현해야지.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어요?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집에 그런 아줌마 있으면, 엄마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신고하고 싶으세요? 설득부터 하세요. 신고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안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여기 우리 성서침례교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입으로는 다 말해요. 아우 스마트폰 나쁜 거 알아요. 스마트폰 나쁜 거 알겠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 나쁜 걸 알지만요 참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거 안 주면 또 뭐 왕따 당한다 그러고요. 참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제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알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담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준다.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담배를 주고 있으면 그 3살 4살짜리에게 담배를 주고 있으면 이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좋은 엄마예요, 악한 엄마예요? 자, 똑같이 옵니다 이제. 자, 스마트폰 나쁜 거 알아요. 알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면 어떤 엄마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나쁜 엄마만 하시든지 모른다고 인정하시든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다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저는 알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 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지금. 받아주는 곳만 있으면 다 신고하고 싶어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뇌를 쪼그라뜨리는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시냅스가 뭔지 읽겠습니다. 뉴런과 시작. 과학자들이 그 2mm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뉴런이라는 게 있더래요. 뭐가 있다고요? 과학자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저는 못 봤으니까 과학자들이 봤다고 그려놓은 거라서 저렇게 생긴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거 없어요? 비슷해요. 네, 오아시스 옆에 삐쭉삐쭉 서은 나무 있죠? 성경은 그걸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꼭 종려나무처럼 생긴 뉴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서 침례교회니까 제가 성서 얘기를 좀 하면, 하나님은 성서에서 사람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때 때때로 종려나무에다가 묘사를 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엘림이라는 열두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70그루. 뭐가 떠오르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희 조상 야곱이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갈 때 70명이 갔다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사용한 나무가 뭐였다고요? 종려나무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2mm 속에 사람 되게 하는 특별한 기관을, 신체 기관을 발견했는데 그게 꼭 뭐처럼 생겼다고요? 종려나무처럼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냐면요, 1000억 개가 있어요. 여러분, 1000억 개는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1000억 개가 2mm 속에 있으려면 이거 실제 크기는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작아요. 1000억 개가 들어가죠. 이게 실제 크기를 재봤더니요, 1mm를 1000번 자른 정도의 크기예요. 1mm를 몇 번 잘랐다고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뉴런들이 여기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런과 뉴런의 1000억 개에는 틈들이 있대. 틈, 사이라는 건 틈이에요. 여기 보세요. 틈 보여요, 안 보여요? 틈 보이죠? 1000억 개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 틈들이 있는 거예요. 틈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인 거예요. 아직도 안 놀라시는 분들은 멘탈이 강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1mm를 100만 번을 잘랐으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미세한 공간을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못하는 걸 누가 멋지게 하면 좀 놀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1mm를 100만 번 자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표정은 아짜라가 생각을 하세요. 생각.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00억 개 나무들을 발견했고 거기에 틈들이 있어서 틈을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인 거예요. 그쵸? 이제 반응이 생각. 그런데 그 틈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야. 전기 신호가 나와. 근데 이 신호가 1초에 100번씩 나오는 거예요. 1초에 똑딱하면 100번, 똑딱하면 100번. 그러면 이 신호가 붙어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그쵸?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시냅스라고 붙인 거예요. 시냅스는 라틴어인데 접합, 접착,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라는 공간도 너무나 작지만 그것도 메꿔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100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니까 1초당.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공간이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근데 최근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그 미세한 공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호가 몇 개가 있냐면요, 1000조 개가 있어요. 네, 1000조 개. 여러분, 천조는
여러분이 매일 3억씩의 돈을 쓸 때, 매일 3억씩 써 돈을.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예. 매일 3억씩 10,000년을 쓰시면 1,000조를 쓸 수가 있어요. 매일 10,000년 동안.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거 5,000년밖에 안 된 건 아시나요? 10,0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렇게 매일 써야 될 돈이에요. 그만큼의 신호가 내 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뇌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100만 배 확대해 봤어요. 100만 배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기 신호만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호 속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단백질이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아 그거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의 정보가 있는 단백질이 여기 있는데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요 단백질이 붙을랑마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으면 아 생각나네?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붙을랑마나 뭐지 근데 결국 안 붙으면 아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들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를 보는 순간 깔끔하게 손자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아들 이름도 튀어나오고 다른 손자 이름이 왜 나와 자꾸 그런 적 있죠. 이게 어떤 상태냐면 저 나무 있잖아요. 나무 1,000억 개 나무 신호 그 틈에다 신호를 내는 1,000억 개 나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10개 있잖아요. 이 발가락 10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10개 발가락이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집니다. 임신하고 3개월이 되면 발가락 10개가 다 나와서 이제 꼬물거리기 시작해요. 그때 만들어진 발가락을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 10개 발가락 언제까지 쓰신다? 네, 죽을 때까지 쓰세요. 사시면서 발가락이 좀 더 필요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바로 발가락 10개 만들어질 때 여기서는 1,000억 개 나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60살이라면 이 나무는 몇 년 된 나무란 뜻이에요? 이게 60년 된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60년 된 세탁기 잘 돼요? 안 돼요? 60년 된 전자레인지 잘 돼요? 안 돼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를 보는 순간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손자 이름이 나오는데 마음은 바쁜데 여기 있는 나무들이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빨리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엄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엄한 소리가. 이제 뇌가 활동한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뇌가 활동한다는 것은 여기에 1,000억 개 나무들이 있고 나무 틈에는 신호가 생기고 신호 속에서 단백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1,000조 시냅스들 중에 제가 말하는데 사용되는 시냅스들이 움직이면서 단백질을 붙이고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중인 것은 똑같은 나무와 시냅스와 단백질이 여러분 뇌에서도 같이 움직이니까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원숭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원숭이 뇌에는 그런 장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얘는 못 알아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할 일 없는 과학자가 얼마나 할 일이 없었는지 이 100만 분의 1mm 속에서 일주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속에 들어있는 요 단백질 개수를 세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세봤더니 단백질이 10만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10만 개. 단백질이 10만 개가 있다는 얘기는 단백질 한 개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 10만 명 들어있는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갔더니 오 사람 10만 명이 나왔구나 이런 건물 가본 적 있으세요? 10만 명 들어가려면 건물이 얼마나 크면 될까요? 상암동에 가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커요. 거기 관람석이 6만 6천 석 있어요. 저 초록색 바닥에다 의자를 깔면 3만 5천 명을 더 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관람석까지 꽉 채우면 몇만 명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월드컵 경기장만한 시냅스가 우리 대뇌피질 2mm 속에 1,000조개가 작동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렸습니다.
이게 지구 표면적이에요. 바다를 포함한. 자, 요거 바다를 다 포함시켰어요. 저는 이게 다 땅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에다가 상황구장을 지어봤어요. 여기다 쭉 지어봤더니 87억 개를 지으니까 지구가 꽉 찼어요. 87억 개. 지구를 꽉 채웠어요. 1000조 개를 지으려고 다시 계산해봤더니 지구가 12만 개가 있어야 됐어요. 지구 땅덩어리 12만 개가 있어야 1000조 개 경기장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100만 분의 1mm보다도 작게 축소가 돼서 대뇌피질 내 뇌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뇌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1000조 개 월드컵 경기장과 지구 12만 개가 있어야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숭이한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한테 인간아 니랑 나랑 차이는 2mm다 2mm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2mm지만 이 속은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뇌입니다. 손 한번 대보실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너 진짜 대단하구나. 이 속에 1000조 개나 되는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 있었다니. 너의 면적이 지구 12만 개 분량이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졸고 앉아있을 뇌가 아니야 지금 우리 뇌가. 친구들,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 네 뇌가 얼마나 크다고? 지구? 12개래 12개 지금. 지구 12만 개. 이렇게 대단한 뇌를 지금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거야. 경이로운 뇌를. 자, 이제 우리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000조 개라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내가 언제 지었지? 기억 있으세요? 아우, 내가 1000조 개 짓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 이런 기억 있어요, 없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야 이거를. 그게 뇌는 언제 어떻게 발달되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 과학자들이 알아냈을까 못 알아냈을까요? 알아냈겠죠. 알아냈으니까 뇌 발달에 대해서 알게 됐겠죠. 자, 어떻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제가 어제 부산의 어느 교회 고등부 수련회 가서 4시간 반을 밤 11시까지 집회를 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이 목이 잠겨서 지금 말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말이 지금 힘든데 양해하십시오. 네,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서 좀 뭐 듣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괜찮죠? 예, 근데 이제 말은 자꾸 씹힐 거예요. 이제 목이 지금 자꾸 잠기네요. 자,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여기 나무들 틈에는 신호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신호가 생긴다 안 생긴다? 결국 신호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다? 맞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1000억 개 나무 틈에 그 뇌를 활동하게 만드는 신호를 내가 뭘 할 때마다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뇌 발달은 그러면 누가 시키는 거다?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뇌 발달은 누가 시키는 거다? 오늘 이 얘기 제가 100번 할 거예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설명하는데 읽고 설명합니다. 동일한 시작.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반복하고 있을 때 뇌는 뭘 만들었다고요? 시냅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했기 때문에 편해진 게 아니고 내가 반복하고 있을 때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냅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가소성이라고 하냐면 여기 소자는 빚을 소자예요. 빚을 소. 도자기를 빚는다. 자주 안 쓰는 단어인데 도자기에만 쓰는 말이에요. 도자기 빚는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양을 낸다는 뜻이에요. 모양을 낸다.
여기 가짜는 가능하다 할 때 그 가짜야. 우리가 가하십니까? 불가하십니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되게 한다.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이야. 가소성이라는 건. 뭐가 그러고 있다고요? 시냅스가.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이 속에서는, 뇌에서는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운 얘기예요.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을 갔는데 옆집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와, 너 진짜 자전거 잘 탄다. 몇 살이니? 자, 8살인데요. 와, 8살짜리도 자전거를 잘 타는구나. 알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그 얘기하죠. 아들아들 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는 거야.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구나. 진짜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 막 타게 되나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이 아이가 연습을 하는 동안에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어떤 시냅스? 예, 정답은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했어요? 얘는 안장에 앉아서 규정 자켓하고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연습한다고. 그리고 여기는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달 막 밟고 브레이크도 잡고 핸들 움직이고 주위를 살피고 자전거에 앉아서 여러 가지 한 대로 자기가 한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다 보면 이제 유지가 돼. 한참 하다 보니까. 그럼 자전거를 잘 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자전거 타야지 다시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돼요. 바로 탈 수 있어요. 왜요? 여기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그럼 우리의 자전거 타게 하려면 엄마는 이제 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시키면 돼.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 우리 두 친구가 있는데 둘은 형제야? 친구야? 한 친구는 영어를 잘하고 한 친구는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왜 잘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 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뇌에서는 뭘 만들었다? 시냅스를 만든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잘하게 된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진짜 너 영어 잘하네? 너는 머리 좋아서 좋겠네? 이러면 이거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 아니죠. 머리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뭔가를 하면서 뇌를 발달시켜 놨기 때문에 되는 거지.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거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거지나 할 걸 그랬다. 영어를 다 하고 있더라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뭔가를 하면 시냅스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뇌를 그렇게 설계해놨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오는데 아빠를 향해서 기쁘게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뭘 찾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대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죠.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어? 아들을 찾아요. 사실은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자기 폰 찾는 거야. 자기 폰.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 우리 아들 뭐 하니?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구경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리고 또 아빠들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보 일로 해봐. 우리 아가 아무래도 천재 같아. 네가 이거 가르쳐주자는 거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빠들 막 너무 좋아해. 자, 이 아빠 지금 뭘 보고 좋아하는 거?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30분 동안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들어왔어요. 어떤 지식? 내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기 나무 틈에 뭘 만들게 해놨다고요? 같은 모양의 시냅스를 만들게 해놨다. 이거 알게 됐죠? 그게 뇌가 발달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아빠는 어디를 보란 뜻이에요? 아들의 여기를 봐야죠. 이렇게 말하겠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뇌 속에 뭐가 지어지는 중이라고요? 오락실 모양이 내가 한 대로 모양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책 읽니? 공부하니? 이게 아니에요.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축구장을 지면 거기서 뭐예요? 축구하죠. 도서관을 지면 책을 읽고, 오락실을 저러면
오락을 하겠죠. 그럼 맨날 이러고 살면 뭐가 지어진다고요? 그럼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오락이나 하다 쫑찐 인생이 되도록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뇌가 발달되는 원리예요.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시험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시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질문.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죠? 10달 만에 태어나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아기의 바깥쪽 뇌에 시냅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적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요? 시냅스. 시냅스는 어디에서 생기는 신호라고요? 장소. 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뇌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30분 공부를 했잖아. 뇌 어디? 바깥쪽 뇌 어디? 그렇지. 1000억 개 나무 틈. 이게 정답이에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네. 1000억 개 나무 틈에서 생기는 신호가 시냅스예요. 자, 그럼 이제 알겠죠? 다시 묻습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적지. 왜? 한 짓이 없으니까. 한 짓이 없으니까 뭘 해야 만들어진다고 30분 동안 얘기했잖아 지금. 많아요. 이렇게 말하려면 도대체 아기가 뱃속에서 무슨 짓을 하다 나왔는데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상태나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가 거의 없어요. 이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있냐면 원숭이 갖고 있는 정도 있는 거예요. 동물의 뇌, 변연계 쪽에서 활동하니까. 이제 태어났습니다. 멀뚱멀뚱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눈앞에 얼쩡얼쩡합니다. 생각해.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애기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이제 따라하기 시작해요. 따라하잖아 애들. 맞아요? 열심히 따라하죠.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었다고 해? 그게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따라했다는 것은. 그래서 3살 정도가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렇게 빽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냅스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얘 가만히 있었다. 뭘 열심히 따라했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알잖아요. 아기가 3살 딱 되면요. 얼마나 의견이 많아지는지. 옷도 지가 입고 싶은 옷이 있고요. 바빠 죽겠는데 현관에서 아무 신발이나 신지 그 신발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고 앉아있고 말도 많아지고. 그런 이제 엄마들이 깨닫는 거예요. 3살 되면.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힘들어 막 이러죠. 왜요? 엄마 뜻대로 안 돼 이제. 왜? 시냅스가 저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엄마 뜻대로만 되겠어요. 지시냅스 단백질 결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뇌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멀뚱멀뚱 있는데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아니라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해.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겠다. 그리고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응?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원숭이랑 산 아이를 발견했는데 인간 짓을 해요? 원숭이 짓을 해요? 늑대 소녀 이야기 같은 거 들어보면 사람인데도 하는 짓은 늑대처럼 살고 이런 거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제가 제 맥을 쓰는데 PC로 옮겼더니 오디오에 좀 문제. 그거 있죠 한번. 그렇죠 한번 거기 됐어요.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же,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в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в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и лапкала вот это вот. Но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у нее.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리는 뉴런, 우리는 나무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나무가 700억 개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뱃속 3개월 5개월 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서 1000억 개 나무가 다 심겨진 거예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예, 그 나무 틈의 모양이 달라진 거야. 틈에서 만들어지는 신호의 모양이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든 거죠.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냅스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뇌발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물도 뇌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강아지 보셨나요? 아우 그 강아지가 사람하고 10년 살더니 말도 곧잘 사람처럼 하고 하는 짓이 사람 다 됐어요. 요즘 그 강아지 학교 다닌다고? 뭐 이런 강아지 있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 그냥 동물로 살도록 뇌가 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가 태어나면 걷는데 한 5, 6개월 걸리던가요? 3, 4개월이면 걷나요? 그냥 바로 걸어요. 뛰고. 왜? 발달이 필요한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걸을래도 걷고 뛰려면 얼마가 필요해 시간이?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뇌가 발달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 놀라운 벌집을 짓는 벌들이요. 벌집이 육각형으로 기하학적으로 완벽하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한 벌들은 벌집을 예쁘게 짓고 공부 못한 벌들은 기하학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벌집 이상하게 져놓고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종류대로라는 것은 프로그램된 대로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3000년 동안 사과가 열리던 사과나무는 지금도 사과밖에 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야.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사람이 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전자가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보세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으셔가지고 나한테 좀만 좋은 머리를 물려줬으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좀 아쉽네. 이러면 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돌아보니까 나는 엄마 아빠도 머리가 좋았고 나도 머리는 괜찮았는데 동네가 안 좋았어. 우리 동네 맨 날라리들만 있어가지고 그들 쫓아다니라고 공부를 못했네. 내가 좀 좋은 동네 살았으면 이 좋은 머리로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전자와 환경.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나는 유전자가 더 나의 오늘을 만드는 데 중요했나 환경이 중요했나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뭐가 중요했어요? 환경? 다 머리는 좋다고 생각하시네 나름? 여러분 뇌과학은요 유전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선택이 뭘 바꾼다고요? 뇌를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꾼다고? 시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아도 우리 아들 잘 들어봐.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은 머리를 안 줬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뇌 속에 뭐가 지어진다? 도서관이 지어지는 거야. 내가 동네 친구들이 다 날라리를 할지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뭐가 바뀐다? 시냅스가 바뀌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강아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가 밥 먹고 있는데 밖으로 확 뺐으면 걔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근데 걔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걔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바보지고 건드리면 왜는 걔는 다른 선택을 못 하니까. 그러나 사람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어떤 삶을 사냐가 시냅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우리 그 여성도님들 남편이 나를 이렇게 성질나게 만드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가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나도 뭐 돌려줄 무기가 없겠어요? 이를테면 2배로 갚아줄 수 있지. 나도 무기를 쓸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무기를 쓰면 나는 걔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낼까요? 내 시냅스가 그동안에 이러이런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내 속을 뒤집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도록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 시냅스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대로 행하면 나는
개랑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선택권이 없는 상태. 근데 우리 애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측은히 여기면서 아유 저 인간이 나이가 저렇게 먹어가지고도 지가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 지 마누라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 하고 불쌍하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누구는? 사람은. 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이 두 배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측은히 여기면서 그냥 여보 그렇게 속상했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미안하네 이러면서 받아줄 수도 있는 거야. 인간은. 자 그렇게 받아줬어. 받아주면 어디가 바뀐다? 시냅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어제보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왜 쉬워져요? 가소성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에서 1년 10년을 그렇게 선택을 하면 가소성이 잘 만들어지면 그때는 의지가 필요할까요? 저절로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0년을 살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이 그냥 보통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 성자네 성자.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성자를 보듯이 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장치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개랑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오늘부터는 머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오늘 너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돼. 내일의 좋은 선택을 위해서 오늘 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바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뇌과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일단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앞에서 막 재롱 떨고 따라봐 이러는데 애가 안 따라하고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이러고 있었다면 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걔는 안 따라해도 개가 되지만 사람은 뭘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 뇌가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따라했어 안 따라했어? 우리 아이들이 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왜 따라했을까요? 하나님이 따라하는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걸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거울 유런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제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었어요. 그리고 두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사진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바나나 먹고 있을 때 뇌 움직임과 바나나 먹는 걸 보고 있을 때 뇌 움직임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개 나무에는 다 하나님이 거울을 달아 놓으신 거. 거기다가 거울을 달아놔서 따라하게끔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태어난 지 금방 태어난 신생아도 앞을 30cm도 못 보지만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저렇게. 보면 것들 따라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그가 느끼는 감정, 경험, 행동들을 이렇게 따라하도록 하나님이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거울을 그 1000억 개 뉴런에다가 나무에다가 거울을 안 붙여놨으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따라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말은 금방 끝나니까. 빨리 넘겨.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거울을 달아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기는 그냥 따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그죠? 따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한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숭이였어요. 그럼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원숭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시냅스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였어요. 그럼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개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였어요. 그럼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좋은 애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개차반 같은 엄마 아빠였네요. 그런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개차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냥 잘 따라만 해. 따라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고 따라만 하면 너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말은 부모에게도 하나님은 부탁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잘 보여줘라. 잘 보여줘야 애는 인간 된다. 잘못 보여주면 이상한 애 된다 라고 부모에게 부탁했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냅스를 만들 때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를 뭐가 되기 원하셨다? 부모가 되기 원하셨다는 거죠. 부모가 바로 도구가 되기 원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 아이를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데리고 다니면 좋은 경험 시키고 이런 거에 관심 많죠. 왜? 뇌를 잘 발달시켜야 되니까. 뭘 해야 만들어지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 앞에서 좋은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요 맨날 인상을 쓰고요 우거직상을 맨날 하고 애 앞에서 내가 네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어 그러고 맨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 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엄마나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저는 그냥 따라갈 거예요. 이게 아기 뇌 외침인 거예요. 아이는 따라갈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태어나서 지금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자꾸 나랑 싸우고 있는 거야.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원안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디자인 에듀케이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은 부모를 따라함으로써 뇌를 발달시키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집에서 아이랑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걸 하고 집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가 없어도 2000년 이상 나라가 없고 교회도 없었지만 지금도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걔네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아이랑 사는 거야, 신앙을. 그러면 시냅스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유, 저놈은 걷는 게 제비랑 똑같아요. 막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다고요? 그때부터 아빠 걷는 걸 보고 있어서 그때부터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빠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보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지. 엄마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애는 밥만 먹고 있지만 눈은 이걸 보고 있죠. 그럼 세 사람의 뇌 상태는 같다 다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TV 좀 그만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스마트폰 하지마 이런 말하기 전에 엄마 아빠인 내가 아이 앞에서 무엇을 보여줘 왔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눈 뜨고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아이에게 원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하지 말고 책 보기 원하면 책 읽어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본다 싶으면 일단 책부터 펴. 안 읽어도 돼.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세요. 전시만 해. 전시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아이는요.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면 뇌는 이미 따라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책을 꺼내서 읽는 아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4학년부터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집에서 있어라. 제 아내도 직장 그만 다니시고 이제 집에 있으세요. 엄마 하세요. 그리고 둘이 이제 집에 있었어요. 둘이 24시간 집에 있으니까요. 24시간 싸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 되니까 서서히 이제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시작되겠지만 그걸 이제 된 거예요. 3개월 되니까요. 제 아내가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이제 잔소리가 나가잖아. 보이니까. 근데 안 볼 수가 없잖아.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 아내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 내가 애를 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말이 나가는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애를 안 쳐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안 쳐다보기 위해서 성경이나 읽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시세끼 밥만 딱 차려놓고 먹든 말든 밥만 삼시세끼 밥은 차려주고 그냥 성경만 본 거야. 그래서 3개월 동안 성경 일독을 했어요. 여러분 3개월에 성경 일독을 하려면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3개월 일독하려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읽으셔야 돼요. 매일. 그래야 3개월에 끝낼 수 있어요. 그 말은 진짜 애를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진짜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고상한 뭐 성경에 대한 고상한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살려고. 근데 어느 날 아침 먹으라고 차려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통 우리 애는 그 당시에 한 11시쯤 일어났어요. 여러분 엄마로서 11시까지 자고 있는 자식을 바라볼 때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 친구들은 지금 몇 교시 끝났어요? 교실에서 벌써 3교시 끝났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입에서 좋은 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은 뭐예요? 안 쳐다보고 성경을 읽는 거지.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밥 차려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애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안 먹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홈스쿨이라는 게 스쿨 앳 홈. 학교에서 공부하는 놈을 공간을 옮겨서 집에서 공부시키는 거 이게 홈스쿨이 아니라 그리스도 센터 앳 홈.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 이게 홈스쿨이구나. 엄마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애는 보고 따라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랑 싸우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면 애는 보고 따라하기. 이게 하나님의 원한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결국 홈스쿨은 부모가 아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구나.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지금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잘 점검하시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네 발달의 첫 번째 원리는 거울이란. 하나님은 거울을 달아놓고 부모의 삶을 공유하면서부터 뇌를 발달시키도록 해놨다.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세요. 자, 2번 두 번째는 뇌가 발달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제가 이 나이에 키 좀 더 커보겠다고 키 크는 약을 막 먹고 칼슘을 막 먹으면 제 키 커요 안 커요? 난 크고 싶은데 왜 안 크죠? 결정적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근데 누가 저한테 권장희 씨 잘 드셔야 되겠다. 잘 드셔야 키 좀 크지. 이러면 이거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에게 그 말 맨날 해야 안 해요? 왜요? 결정적이니까 몸이 자라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아들들의 여기에 시냅스가 천조개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결정적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로 얘기하면 제가 책을 읽는 것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 이미 다 끝났어.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 보면요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앞에 등장인물이 기억이 안 나요. 금방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건물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 과정이 아니라 인테리어 좀 바꾸고 이번에 커튼 좀 바꿔야 되겠네. 커튼 색깔 바꾸고 화장대 바꾸고 침대 바꾸고 이런 그 책에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을 얻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책 읽어보니까 별로 기억도 안 나. 너 쓸데없는 거 왜 하고 있니? 하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스마트폰을 하는데 별로 뭐 나쁜 영향 미치는 걸 잘 못 느껴 본인이. 그러니까 애가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스마트폰 못하게 하면 괜히 나타나가지고 가끔 나타나는 아빠들. 차라리 나타나지를 말든가. 가끔 나타나. 아이고 뭐 이렇게 못하게. 그래서 싸우지 말고 좀 하게 줘.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 아빠들이. 얘는 지금 그걸 지금 주면 뭘 짓는다고요? 오락실을 잘 짓게 되는 거 여러분. 아빠는 이미 다 천조개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락실 지어지도 않지만 얘는 지금 천조개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 제가 밥을 잘 먹어야죠. 그래도 키는 안 커도 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적 시기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언어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언어를 예를 드는 이유는 사람은 언어만큼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0초를 드릴 테니까 각자 아무 생각이나 하세요. 아무 생각이나. 단 스페인어로 해주세요. 시작. 생각하세요. 스페인어로.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예, 하나님은 우리 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언어라는 도구를 써야만 생각이 되도록 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너무 사고력이 떨어져. 이 말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대학생이 청년이 성경을 읽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건 언어 문제인 거예요. 언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안에. 그러니까 전부 지금 아이들이 언어 발달의 이 스마트 기기를 발달되는 시기에 스마트 기기를 쓰면서 거기에 언어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보세요. 아기들이 인형이나 장난감 갖고 놀 때 보세요. 인형이나 장난감 갖고 놀 때는 조용히 놀아요. 혼자 뭐 쭝얼거리고 뭐 혼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혼잣말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이거 누구만 만들 수 있다? 시냅스는 내가 그 짓을 해야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놀 때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뇌는 뭘 만드는 중이다? 언어라는 시냅스를 지금 짓고 있는 건 거예요. 결정적 시기에. 근데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는 말하든가 안 하든가 혼잣말 이러고 있죠. 꼼짝 안 하고 있죠. 엄마가 왜 스마트폰 팀 일어났어요? 지금 어떻게 달란 소리예요? 엄마가 팀 일고 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떡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걸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시냅스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언어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소리를 들어야 언어는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들으면 언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들어올 때 뇌가 그것을 의미로 바꿔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언어가 된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오면 뇌는 그걸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언어 발달이 안 된 친구들은 앉아서 다 듣지만 뇌가 의미로 바꾸는 시냅스가 있다 없다? 그럼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정말 책을 읽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항상 책을 읽어줘야 돼요. 보세요. 우리 아빠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오늘 깜빡하고 저녁을 안 먹었네 이런 적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깜빡하고 저녁을 안 먹는다 그런 적은 없죠. 하나님이 아빠에게 왜 저녁을 까먹지 말고 먹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침은 먹어야 돼.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점심도 먹어야 돼. 왜? 저녁 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녁은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일도 안 하는데 왜 저녁을 먹겠는지. 그 이유는 까먹지 말고 두 아들 책을 매일 읽어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앉으세요. 혹시 아버님이 깜빡하고 저녁을 안 먹었으면 그날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책 안 읽어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저녁밥을 먹게 했냐? 집에 들어오면 아빠들은 반드시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15분이라도. 그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어요. 중학생은 읽어주지 않아도 같이 읽으면서 질문해 줄 수 있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그걸 할 때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뇌는 그걸 소리를 뭘로 바꾼다?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언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애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니아 연대기 7권을 다 읽어줬어요. 그 어려운 책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근데 그 아빠의 소리를 들으면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 보니까 이게요. 소리만 의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언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부수적으로 뇌 안에서 엄청난 많은 일이 일어나요. 감정의 교류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을 뇌가 가져요. 뇌 안에서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그 뇌 활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데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는 말을 하지만 아기 뇌가 그 소리를 의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뽀로로 보세요. 화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주의력에 100%가 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의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미국 영화 본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미국 영화 볼 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나오긴 나오지, 소리가 귀로. 근데 의미로 바꾸면 못 바꿔요. 그러면 눈은 어디에 집중해요? 자막과 화면에 집중하게 돼 있죠. 아기들은 저 말이 다 아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뇌 자체가 시각에, 그 이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시각에 사로잡히도록 돼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서 아이들은 뽀로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 당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책에 자세히 써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애들이 그 보고 있을 때 그는 왜 어떻게 뇌가 망가지는지를 보시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은 저 비디오 화면을 안 봐도, 어른들은 안 봐도 소리만 들어도 의미를 알기 때문에 화면이 어떤 화면이 돌아갈지가 생성이 되죠. 근데 아이들은 다 아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화면은 지금 나에게 다 뇌를 90% 이상의 에너지를, 그 주의력을 뺏어간 거예요. 그런 소리를 의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 영화 보는 거랑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소리를 언제 의미로 바꾸냐면 관계가 있을 때 의미로 바꿔요. 뭐가 있을 때? 여러분 길 가는데 어떤 이상한 술 취한 사람이 혼잣말을 막 떠들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막 가서 혹시 무슨 말 말씀하시나 하고 그 소리를 의미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 안 써요? 전혀 안 하죠. 상관없는데. 근데 내 남편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안 듣고 딴짓한다고 싶으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왜 승질 나요? 이 사람 나한테 관계 있어, 없어요? 그럼 내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있을 때만 그 소리를 뇌는 의미로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오면 앉혀놓고 자꾸 질문도 하고 이야기하고 자꾸 해서 나한테 말을 걸게 만들고 내가 말을 걸어서 이거를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쟤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뽀로로 보다가 뽀로로한테 질문을 하면 뽀로로가 우리 아이한테 대답해주고 갈까요? 걔 그냥 갈까요? 한 번도 내 말에 반응한 적이 없어, 쟤는요. 반대로 뽀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애가 딴짓하고 있으면 뽀로로가 지 말 안 듣고 우리 애가 딴짓한다고 승질 낼까 안 낼까? 쟤 승질도 안 내. 그럼 나랑 관계 있어,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언어라는 시냅스 건물이 다 지어져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랑 상관없이 소리를 의미로 바꾸고 있지만 아이는 건물을 지금 어떤 관계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어지려면 관계가 있을 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뽀로로를 보고 있을 때는요 실제 언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애가 뽀로로 보고 나면 또 뽀로로가 하는 소리를 다 해 혼자. 그러니까 그걸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소리예요, 소리. 그냥 결정적 시기라서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저장합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뽀로로 보는 애들이 말 잘한다고 엄마들이 우기는데 그런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은 뭐냐면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해요. 그건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보면요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애들 앉혀놓고 교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면 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저분은 나의 뭐예요? 선생님. 그럼 관계 있어, 없어요? 그럼 저분의 하시는 말씀을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딱 시작하면 지도 말을 시작해요. 같이 떠들어요, 선생님과 동시에. 걔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래요. 상황과 상관없이 떠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교실에 이런 애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 기회를 안 주고 지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한 달이 딱 지나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요 목이 다 쉬어 있어요. 애들과 교실에서 목소리 배틀을 하는 거, 목소리 배틀. 이런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힘든 거야. 지가 떠들기 때문에 의미로 못 바꾸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혼자놀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뇌를
환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13살까지는 아이들이 늘 환타지로 들어가는 거야. 지가 뭐가 꼭 돼 있어. 그죠? 뭐가 돼 있잖아요. 왕자도 돼 있고 뭐 슈퍼맨도 돼 있고 뭐가 돼 있는 거는 뭐냐면 그래야 역할놀이를 하는 거야. 역할놀이를 해야 언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설거지 해야 되니까 뽀로로 보고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역할놀이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진 결정적 시기에 언어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본다면 이제 10살까지는 1, 2, 3번이 중요해. 10살까지는 중심이 거기에. 근데 10살이 넘어가면 이제 4번이 이제 중심이 옮겨가야 돼요. 줄글을 읽는 거예요. 이제 소리를 의미로 바꾼다면 줄글은 뭐예요? 문자를 의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 만화 같은 거 보면 문자를 의미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보면 책 보고 있다 그러면 뭘 보고 있어요? 과학 만화 와이를 보고 있죠. 여러분 그거는 언어를 발달시키는데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언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맞는 말을 하거나 사고력을 키우는 걸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건 제 두 번째 강의라서 오늘은 그냥 예고편 그렇다 하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뇌를 찍어봤더니요 측디엽이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측디엽은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곳이에요. TV나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소리를 의미로 바꾼다 안 바꾼다? 그 얘기 연태한 거잖아요. 근데 뇌를 찍어봤더니 진짜 여기 시냅스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전두엽은 아까 얘기한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곳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책을 읽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손에 스마트폰 들고 심심해 책이라도 봐야 되겠다. 심심해 이거 될까 안 될까? 스마트폰 들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요 거의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시간을 안 보내요. 내가 안 하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이건 내가 해야만 만들어지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두엽에도 손상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가지고 2시간 강의를 합니다. 이건 진로 문제와 직결돼 있고 인생의 문제와 직결돼 있고 신앙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 보실 때 사고가 안 되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강의라서 뺐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요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애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이제 한참 설명하다 이제 과제를 주거든요.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러면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지가 아니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얘가요 딴짓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설명할 때 저를 보고 있었어 분명히. 근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5, 6학년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이 아이들 서너 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얘네들은 그때부터 뽀로로 보면서 이러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냅스를 만들었지만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건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교실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뭐 시켰잖아요. 네, 뭐 하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음성을 들어서 단어 맞추고 문장 맞추고 맥락 맞추고 구조 맞춰서 지 선생님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라고 말씀하시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뭐 해야 되는 건가요? 해석하자면 딱 이거예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얼굴 보면서 좋아하는 중이었어요. 얼굴 보면서. 중학생들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강의 끝나고 책 사인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서장님 중학생들도 똑같아요. 그래요. 뭐가요? 자기가 중학교 교사인데 종례 시간에 다음 날이 현장 학습 가는 날이라서 이제 설명을 한대요. 얘들아 내일은 현장 학습이니까 복장은 어떻게 입고 와야 되고 준비물 뭐뭐뭐뭐는 각자 챙기는 것이고 몇 시에 어디로 집합해야 된다 필요한 얘기를 쭉 해준대요.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 그러면 애들이 교실 밖으로 안 나가고요 교탁 앞으로 몰려나온대요. 교탁 앞으로. 선생님 내일 교복이에요 사복이에요? 미쳐 돌아가신대.
그래서 요즘은 자기는 종례 시간에 일체 말을 안 한대요. 어차피 안 듣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쓴대. 할 말 있으면 1 실판에다 무조건 쓴대. 1, 2 쓰고 써라 그런대요. 그래서 확인한대. 썼니? 집에 가. 안 써? 못 간다. 쓸 때까지 못 가. 다 쓰게 한대. 다 쓰게. 여러분 이것은 안 듣는 것 같아요? 못 듣는 것 같아요? 못 듣는 거죠. 우리 할머니 태어나서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시다면 우리 대내피질에 자전거 타는 시냅스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안 타시는 거야? 못 타시는 거예요? 못 타는 거죠. 시냅스가 없으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그 짓을 해서 시냅스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게 그런 뜻인 것입니다. 스마트폰 이러고 살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디지털 장난감이래. 아니 옛날에는 아날로그 장난감 갖고 놀았고 오늘날은 디지털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여러분 장난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짓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카톡? 여러분 소통한다고 카톡하죠? 소통 될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3시간 카톡해. 그럼 뭐 했냐? 보자. 3시간을 했대. 봤더니요 3시간 했다는데 요요요 크크크 흐흐 이거밖에 없어. 거기 뭔 소통이 있어? 무슨 소통? 주어가 있고 목적이 서술어가 어디 있어 거기. 안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이게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왜 이 스마트 기기를 치워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이걸 갖고 있으면요 이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락실로 그냥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은 쓰셔도 돼. 우리 친구 왠지 알아? 엄마 인생은 어차피 끝났어. 엄마는 뭐가 끝났는 줄 알아? 결정적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써야 돼 엄마는. 그러나 너는 지금 이걸 지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냅스가 많아지는 게 내 발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천조개까지. 근데 천조개까지 많아지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요 뭘 하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뇌는요 시냅스는 많아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가지치기를 시작해요. 가지치기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고 쓰잘데기 없는 건 빨리빨리 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뇌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정교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중요한지 아닌지. 엄마가 야 너 거기 만들어 놓은 도서관 중요하니까 없애면 안 돼. 그러면 뇌가 알아서 막 튼튼하게 하고 꼭 오락실 없애 그러면 막 없애고 이럴까요? 그럼 뭔 기준으로 할 것 같아? 뭔 기준? 뇌는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맞아요. 아주 훌륭하세요. 이해하시는 게 반복이에요. 반복. 자주 하면 뇌는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이거 중요하구나. 그 자주 안 하면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쓸데없는 거 괜히 만들어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살고 있으면요. 구멍이 났네. 이러고 있으면 여기는 뇌가 아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다. 그래서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붙잡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책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책을 안 읽기 시작하면 얘가 또 알아요. 얘는 앞으로 책을 읽을 생각은 별로 없나 보네. 그래서 그동안 지어놓은 도서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부수고 없애고 제거하고 철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만 이러고 살면요 이 안이 전면적인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야. 재개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뇌를 재개발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없을 때는 심심하니까 할 수 없이 책을 꺼내서 봅니다. 책을 읽고 있어. 여기다 뭐 만드는 중이다?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책 읽다 이제 실증 나면 이제 내려놓고 레고를 쌓고 놀아요. 그래 레고방도 지어지는 거야. 나가서 친구들이랑 공차고 놀면 축구장이 지어지는 거야. 들어와서 또 동생 괴롭히고 있으면 동생 괴롭히는 방도 지어지는 거야. 여러분 동생을 괴롭히려면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한지 아세요? 엄마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써야 되고요. 뭔가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됐으니까 너 스마트폰 써야지 기죽지 마. 엄마는 기죽지 말라고 사줬지만 뇌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줬으니 이제 들고 이거 들고 이제 화장실 가야 한가요? 이거 들고 침대로 가야 한가요? 이거 들고 학원 가야 이러고 살면 그동안 지었던 유용한 건물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종합 레저타운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튜브 레저타운, 카카오 페이지 레저타운, TV 플 레저타운, 웹툰 요일별 레저타운 따로따로, SNS 레저타운 따로 온갖 레저타운을 지어서 중학생이 되면 레저타운이 완공된 채로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레저탑이 완공된 채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아이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이른 아침 등굣길. 손에는 스마트폰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침 조회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성적이 왜 떨어지는 걸까요? 아, 오늘 한 판만 하고 해야지 해놓고 또 그날 계속하고, 그래서 시험 공부하다가도 시험 공부 못하는 그런 일이 좀 종종. 몸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눈 앞에 있으나 없으나 이게 항상 신경이 몰리는 건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많이 혼나죠. 공부할 시간에 계속 게임이 생각나니까 계속 그 게임 화면이 생각나요. 어떤 화면? 막 이렇게. 스노우 막 죽이고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적들을 더 빨리 물리칠 수가 있는 그런 거 많이. 여러분, 어떤 친구가 PC방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안 보니? 우리 딸 스마트폰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야? 책 좀 봐야지. 그럼 아들 딸은 엄마 여기 보세요. 여기 대내피질 나의 대내피질이거든요. 여기 PC방이 PC방. 내가 PC방에 앉아 있는데 뭘 책 보라고 이상한 소리 하셔? 이게 아이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오늘 그가 하는 짓에 따라서 시냅스가 바뀌면 그의 운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엄마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면서 심심해 그러겠어요? 속셈 뭐예요 속셈? 심심하니까 뭐 내놓으라고? 심심하니까 뭐 틀어달라고? TV. 심심하니까 뭐 하게 해달라고? 게임. 여러분 그때 10분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10분만 참고 견디면 아이는 부채도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어딘가 가서 뭔 짓을 하고 놀고 있어요. 맞아요? 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들어주면 뭐가 지어진다고요? 오락실이 먼저 지어지는 그 자리에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할머니 심심해, 할아버지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겠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별짓 다 하는 삶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너무나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의지가 없어요. 맞아요? 그건 여러분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시냅스가 없는 거예요. 오락실밖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의욕이 없지 않습니다. 게임할 때 보세요. 의욕이 없나? 밤을 새서 하는데 왜 자꾸 의욕이 없대? 시냅스가 그것만 만들어지면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너 뭐 좋아하니?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뭐 잘하니? 잘하는 거 없는데요. 뭐 하고 싶으니?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엄마도 몰라. 근데 어떻게 제3자가 진로 지도를 해요? 여러분 진로 지도는 심심하게 살아낸 삶의 경험이 시냅스를 만들어내야 진로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심심하다는 건 최대 위기라는 뜻이에요. 최대 위기예요. 우리는 심심한 게 위기가 아니에요. 심심하면 딱 좋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왜냐면 우리는 결정적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심심하다고 해서 불편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시냅스를 만들도록 해놨기 때문에 심심하면 못 견디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키를 보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얘가 다 하지. 얘가 다 하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둘이 놀 때, 둘이 스마트폰 없이 놀 때와 둘이 있을 때 놀 때는 또 확 달라요. 집에 있어도 각자 이거 보고 앉았어. 안 만들어집니다. 결정적이게. 둘이 만약에 스마트폰 없이 둘이 놀라고 밤 잠을 재워보세요, 여러분. 별짓 다 하고 별소리 다 합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별소리 다 하는 중에 뭐예요? 언어라는 거, 생각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 시기에. 그래서 손에서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 시기에는. 자, 거실에 TV를 치우시고요. 자, 없애라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없애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방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머무르는 공간에서는 TV 소리가 나면 안 돼요. TV만 꺼져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책을 읽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고요, 별짓 다 하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빨리 재워놓고 아빠 보고 밤새 보라 그러세요. 체력이 되면. 요즘 TV는 밤새 나옵니다. 체력 되면 밤새 보시든지.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거실에서는 옮겨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놓으세요. 보자기를 씌워놓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벗겨놓고 같이 보고, TV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핵심은 아이들이 심심한 걸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살게끔 해야 돼요.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처럼 하세요. 스티브 잡스처럼. 잡스는 자식들한테 스마트폰 줬다 안 줬다? 절대로 안 줬답니다. 안 줬대죠. 또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잡스는 시작. 잡스에게 식탁은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밥을 챙겨 먹었으면 거기에 앉혀놓고 뭐 하라고요?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소리 언어를 만들어주라. 문자 언어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사고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린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이 밖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좀 하세요. 여러분은 애가 집에 들어오면 부모도 반드시 스마트폰을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데다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가방이랑 옷을 챙길 게 아니, 옷 받지 마시고 그건 지가 알아서 갖다 치우게 하고 폰 내놓으세요 해서 폰부터 받아요. 젊은 엄마들. 그리고 옮겨놓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이라 눈빛을 마주보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너무 스마트폰이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다 중독자라서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으시면 애들을 빨리 재우세요. 빨리 재우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엄청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재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 산만한 거예요. 빨리 재우시고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밤새 하세요. 어차피 끝난 인생들이니까. 하거나 말거나. 이걸 가족이 같이 살아내도록 하십시오. 일본은요, 중학교까지는 아예 핸드폰을 학교에 못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전체, 핸드폰도 다 같이 휴대전화 전체를 못 가져오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리바이벌, 이 아이들이 정말 살아나고 부흥을 하려면 여기서 하셔야 돼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중고등부 부장님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부장님 안 계셔? 부장님, 예. 초등부 부장님 손 들어보세요. 초등부장. 안 계시네? 예. 자, 우리 부장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부장님은 토요일 날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문자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등고등부는 스마트폰, 핸드폰 집에 두고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부모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 그러면 이제 교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학교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초등부 스마트폰 안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아이들 올 때 두고 올 수 있도록 부모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스마트폰 들고 교회로 오지 않고 성경책 들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 들고 오면요, 예배는
그냥 드레인도 마늘이고 어디 앉아서 맨 이지만 하고 있어. 친구 누가 왔는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캠페인을 하세요. 집에 두고 와서 예배드리는 조등부. 집에 두고 그냥 빈손으로 그러니까 성경만 들고 와서 예배드리는 중부.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 백날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봤자 이 아이들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오락실만 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스키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 썼다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더군.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 있는 게 아니죠. 혀가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무뎌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앉아있을 때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목숨,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했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여기 뭐가 지어진다? 같은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웹툰이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남 죽이는 거 하고 있고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 안에 여러분. 게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대부분은 죽이는 게임입니다. 사람을. 1위 하는 게임, 배그, 오버워치, 롤 다 서든어택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내가 죽이는 짓을 하고 있으면 뇌는 뭘 만든다고요? 죽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냅스를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 애들이 너무 거칠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폭력적으로 말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왜? 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어쩔 겁니까?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가 한 대로 시냅스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놨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대가지불을 하면서까지 손에 쥐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을 신고하고 싶은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으면 어디를 보라고요? 대뇌피질 2mm 속에 어떤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걸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연기 마셔서 폐 망가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면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손에는 전화 문자 되는 폰을 들게 하고 카톡이 필요하면 컴퓨터를 켜서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컴퓨터 카톡 될까 안 될까 우리 친구? 되지? 다만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지. 침대로 가져갈 수도 없지. 학원에 들고 갈 수가 없지. 그래서 딴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톡 때문이 아니라 카톡 때문에 손에 넣어주면 카톡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들고 화장실 가고 침대로 가고 이 짓 하고 늘 살고 있으면 다른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다른 거 안 하면 다른 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서 치워야 돼.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치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도 어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두신 어머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강의를 듣고 고이인데 같이 스마트폰을 없앤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 수행평가 같은 걸 같이 공동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다 한 거예요. 그동안에 카톡하고 이런 거를. 근데 없앴으니까 얘가 불편해 안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정말 많은 수단을 동원하더라는 거야.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끝날 때 야 이제 집에 가서 각자 가서 이제 카톡으로 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얘는 안 돼 앉아 여기서 얘기 끝내고 가. 나 없으니까 여기 다 해. 앉아서 다 토론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얘기 끝나고. 그리고 미진하면 집에 와서 이제 미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하고. 이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동물과 달리 감정, 정서, 주의력, 의지력 이 모든 것들이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짓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 게.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같이 협상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거 없애고 났더니 얘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왕따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단을 동원하더라는 거야. 많은 수단을 동원한다는 얘기 뭐예요? 과제 해결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나중에 취직이 안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애들은 취직이 안 되면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별짓 다 하다 보면 그게 창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보는 애들은요, 취직 안 되면 굶어 죽습니다. 왜? 그거밖에 시냅스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투지폰을 쓰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화 문자 되는 폰을 투지폰이라고 그래요. 투지가 필요해. 투지가 파이팅 스피릿.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아직은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드는데 나만 꾸준히 핸드폰이고 왕따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그 학생들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100명이 왔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이 그 중에 6명이 투지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미 왜 쓰냐고 일일이 다 나오라 해서 물어봤더니 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기들은. 최고예요, 여러분.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안 주는 거예요. 심심하면 별짓 다 해. 뭘 스마트폰 없어 이러고 이제 사니까 애들은 그냥 뭐 부모가 그래서 나는 원래 그냥 엄마 아빠가 안 사주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 불편하냐? 단 한 명도 조금 불편은 하대. 근데 못 견딜 정도는 아니래 다. 모든 애들이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못 견디지 않아. 이 친구들 없어도 다 살아요, 아들. 알겠니, 아들? 스마트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알았니? 살 수 있어. 그지? 좀 불편할 뿐이야. 근데 불편하면 뭐 할까? 내가 뭔 수단을 또 해. 뭔 짓을 한다고. 그만큼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만큼 내가 인생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잘 협상을 해보세요. 아들, 엄마가 오늘 같이 강의 들어보니까 우리 투지폰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전화 문자 되는 폰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면 어떡할 생각이야? 엄마를 왜 쳐다봐? 예스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왜 못할 것 같아? 2시간 내 얘기를 들으면서 뭘 깨달았어? 내 얘기를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친구는 바꾸는 게 좋겠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겠어? 친구가 낫네. 친구가 나. 바꾸는 게 좋겠지? 둘이 같이 바꿔. 둘이 같이 바꾸면 서로 의지가 돼. 제가요, 한 엄마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딸과 엄마 아빠 이렇게 셋이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끝나자마자 이 딸이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웃으면서 엄마 안 되겠지? 바꾸는 게 좋겠지? 자기가 먼저 바꾸자 그러더래요. 엄마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얼마나 2시간 내내 고민했는데 저거 뺏으려고. 애가 먼저.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가슴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꾸자고 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맘 바뀌기 전에 빨리 바꾼다고 월요일날 바로 바꿔줬대. 위약금 32만 원 물었대. 6개월밖에 안 된 폰인데 돈 내라 그러더래요. 물고 바꿨어. 근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내 친구 누구 알지? 친구 이름을 대더니 엄마 내가 걔 그동안 열심히 설득해서 오늘 드디어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단말기를 바꿨어요. 얘가요,
스마트폰을 좀 바꾸고 학교를 갔더니 자기만 외로운 섬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친구를 들들 볶아가지고 자기 편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게 파이팅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100명 강의하면서 너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1년, 2년, 3년만 버티면 된다. 바꿔보겠냐 했을 때 한 30%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 바꾸겠다고 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내년만 바꾸면 안 되니까 나머지 70%도 같이 교회 차원에서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하라고 할 때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대. 아이들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전체가 바꿀 걸. 자, 여러분, 파이팅 스피릿이라는 것은 우리 애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뭘 하셔야 되냐면 아들 중1 아들을 바꾸려면 아들만 바꾸면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사실은 초등학생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초등학생들은 100% 다 바꾼다 그래요. 왜냐면 부모와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교육을 빨리 하고 빨리 처리해야 돼. 너무 늦었어 지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 우리 아이를 바꿀 거면은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의 교회 친구 최소한 5명의 엄마들을 설득해서 같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파이팅 스피릿이에요. 다 바꿔주는 거. 내만 바꾸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새삼 침례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려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초등 부모들이 좀 초등학교 엄마들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나오셨나? 1분, 2분, 3분, 4분, 5. 예. 손든 분 서로 얼굴 보세요. 여러분들끼리 몇 학년이야 너는? 6학년? 스마트폰 있니? 아이고 너 오늘 들어보니까 엄마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 안 드니? 응? 엄마가 얼마나 성각자적인 훌륭하면 너한테 친구들 다 갖고 있는 걸 안 사주시겠어. 오늘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니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니 네 마음이 조금 됐지? 그래서 이제 너가 할 일은 뭐냐면 너가 안 쓰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6학년 몇 명 있어요 여기? 6학년이 몇 명 있어? 3명을 다 투지폰 쓰게 하면 돼. 어? 그러면 뭐 문제 없죠. 다 같이 안 쓰니까, 그지? 예, 그걸 부부가 같이, 부부네 엄마랑 아들이 저기. 그래서 같이 바꾸면 돼요, 여러분. 같이 바꾸면 뭐 어렵지 않아요. 오늘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책을 읽어주시고 아이들에게 이 책을 사서 남편에게 주시고 남편에게 매일 15분씩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읽어주면서 아빠가 설명해야 되니까 아빠가 정신 차리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읽어보시고 제가 책은 좀 가져왔는데 오늘 구입하실 분들은 제가 책 사인해 드릴 테니까 끝나고 저를 만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12,000원입니다. 현금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도 가능해요. 뱅킹으로 넣으시면 돼요. 뒤에 저 찍어가지고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다 권장이 이렇게 치면 제 이름을 치면 제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걸 골라서 같이 보셔도 되고 하니까 오늘은 1강밖에 못했는데 제가 기본 4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4개 강의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루려면 그 1000억 개 나무 틈에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락실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재밌고 빠르고 편하고 쉽고 이런 것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2종류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한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지극정성이죠.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자녀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한 성도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오늘 감동적으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어차피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 저는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안 주기보다는 주고 잘 절제시키는 거, 이게 제 소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엄마 그런 소신 가졌으면 좋겠지. 끄떡끄떡 하잖아. 없애랬더니 자기 소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주고 절제시키는 게 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신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관심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딸 어떻게 해줄까? 네 딸에 대해서 아빠가 기대하는 건 뭐야? 네가 원하는 거 좀 말해봐. 내가 들어줄까?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얘기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당신의 뜻이 있으신데 제 뜻을 왜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교육 철학, 내 신념, 내 신조, 내 가치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들은 걸 통해서도 여러분의 지금까지 소신이 뭐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이 게임이, 이 TV, 이런 것들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그 판단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근거를, 기준을 갖도록 뇌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만드셨고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내기 원하는지를 성경과 뇌과학을 접목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린 거예요. 안 보이는 영역을 눈에 보이도록. 좀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도와줘야 될지 좀 보셨어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는, 고등학생들은 그냥 싸우지 마세요. 아버지 여기는 그냥 두시고, 늦었어. 아니,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싸워서. 싸움을 하지 마세요. 잘, 딸과 잘 좋은 관계면 잘해서 어떻게 뭐 바꾸는 건 가능하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밤에 침대로는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잠자러 들어갈 때는 항상 밖에다 두고 침대로 가게 한다든가, 이런 건 이제 협상하시되, 그러나 중학교까지는요, 여러분, 싸워서라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지가 뭘 해야 돼, 자꾸. 근데 이게 자꾸 의존하기 시작하면 점점 수동적이 돼요, 사람이.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변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었다는 것을 뇌과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중에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모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